자, 지금 잘 나오지요? 지금 잘 나옵니까? 아리랑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리도 없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이크가 한 번씩 좀 문제를 발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USB 코드에다 다시 탁 찔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저는 어선중개사이면서 어부를 하고 있는 정포리 고선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5번째 영상을 실시간으로 해서 기어종합 컨설팅 편, 그 다음에 소형 어선업입니다. 우리가 기여를 하더라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선업입니다. 소형 어선업. 자, 오늘은 제 4부로 어부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어부 연봉, 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돈 벌자고 이런 고생을 하는 건데, 좌우지간 연봉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그냥 뭐 천천히 이렇게 쉬엄쉬엄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방송하고 달라서 긴 시간 방송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즉흥적으로 또 뭐 생각나는 대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질문을 받게 되는데 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달풍님께서 문의하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풍님, 경북 허가고 2.6톤 자망 통발이 이제 달려 있고 그 배를 7천만 원에 이제 팔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자, 지금 현재로 경상북도 3톤 미만 허가가 통발하고 자망 붙은 게 지금 허가값을 한 5천, 4,500부터 한 5천 정도 이렇게 매물이 이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가. 그리고 거기에 7천만 원 같으면 넉넉 잡아서 한 2천만 원이 배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배는 제가 직접 보고 매물을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배를 꼼꼼하게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제 생각에는 이 배가 7천만에 매물 나왔으면 설명이 조금 된 걸 겁니다. 아마 좀 된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선 같은 경우에는 선체는 뭐 1, 2년 차이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관 아니겠습니까? 엔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 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배를 해가지고 디젤 엔진이 달려 있는데 여기 한번 오버홀을 하려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개방 검사를 하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게는 조금 뭐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600만 원 7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올려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다 올리고 하면은 금액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간을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달풍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어선 번호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 검사가 되었는지 우리 어선 중개사 아이디로 들어가서 해수부에서 배를 검색을 해서 정확한지 안 한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배 껍데기나 안에 전자장치 이런 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기에는 찍어 보내주기에는 주면 제가 이제 검토는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도 받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라이브를 켠 이유가 내일 또 뭔 일이 잡혔어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지금 합니다. 보자. 카톡이 왜 와가지고 또 소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따지네. 자,
어부의 연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사항이 제가 컨설팅을 그동안에 쭉 해주면서 항상 제일 먼저 첫 마디에 물어보는 게, 얼마나 법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문의가 많이 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딩글님, 지금도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잘 송출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소리가 안 나는가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봉영님, 안녕하세요. 수고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어선중개사가 뭐 해줘야 될, 어부가 해줘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납니다. 예, 예, 딩글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가 제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송출되는 거를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크가 비싼 마이크거든요. 마이크가 뭐, 30만원짜리 가까이 되는데, 이 마이크가 소리가 제대로 잘 났다가 안 났다가 그래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딩글님, 죄송한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조금 늦게 메시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분에 소리가 안 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소리가 안 나가지고, 아리랑님께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해주셔서 바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투리가 심하고, 그 다음에 말소리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대도시로 서울로 올라가서 한 40년 동안 살았는데, 목소리가 변하지도 않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이게 실제로는 취업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조금 해야 되겠네. 여기 지금 제가 모니터를 3개를 걸어놓고 방송을 하거든요. 제일 왼쪽에는 지금 현재로 스트리밍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운데 이게 이제 모니터는 파워포인트를 걸어놨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쪽으로 나가고, 제일 오른쪽에 이제 진짜로 나가는 그게 이제 또 세팅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 어부 연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서울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월급쟁이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월급을 그냥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다 연봉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월급으로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좀 되니까 업무 능력이 좀 괜찮다고, 그때부터 제가 이런 영업이나 내부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조금은, 아주 조금 다룰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 뭐 스프레드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이제 모든 그 업무를 그렇게 해가지고 봤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지금도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 에어컨 사업을 했었는데, 이걸 하면은 아주 피크 때는요, 단위가 거진 100억 단위 정도 됩니다. 워낙 시스템 에어컨 자체, 기계 자체가 비싸가지고요. 큰 건물 하나 맡고 이러면 뭐, 그것만 해도 몇십억씩 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엑셀을 가지고 전부 처리를 다 해서, 진짜 이런 자리 하나 틀리면 밤잠으로 퇴근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맞춰서 가는 그런 업무를 제가 처음에 봤었는데, 요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머리 세고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요 시스템 에어컨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내가 가만 현장에 우리 그 기사분들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 정도면 뭐, 나도 충분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 잘 배웠어요. 자기가 배워놓은 기술은 이건 어떻게 하든지 써먹으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연봉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따질 수 없고, 뭐 어떻다 하고 따질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부에 큰 능력이 있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배워보니까요. 배워보니까, 뭐, 독을 품고 한 6개월만 배우면, 예를 들자면 통발 조업이면 통발, 아니면 자망이면 자망, 한 6개월만 배우면요. 자기 아이디어 조금 실어서 충분하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기가 많이 있는 포인트는 하루아침에 다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좀 가고 세월이 가야지만, 아, 이 자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 고기가 들어오더라. 요렇게 이제 자기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알게 되는 건데, 더 좋은 요령은 가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내가 조업 전혀 안 하고, 그냥 바다를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나가서 어느 장소에 깃발이 어떤데 깃발에 보시면요, 통발, 뭐, 복합, 그 다음에 무슨 호, 뭐, 쭉쭉 해가지고 전화번호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 배가 통발배인데, 지금은 통발을 하는 시기구나. 아, 여기가 무슨 포인트라고 하면은요, 요즘은, 플로타도 잘 되어 있고, 또 스마트폰에도 바다 내비가 있어서, 포인트를 해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좀 잘 쓰시면, 여기에서 그냥 좀 정리만 잘 해가지고 내 거를 만들면 충분하게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또 답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자기 거를 만들지 않으면 이 연봉이 절대로 내게 될 수 없습니다. 뭐, 그 말씀 안 하셔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 도움을 드리자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 그죠? 막무가내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요령을 알고 어떻게 어떤 길로 가면은 조금 더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연봉을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업을 할 때, 최근에는 거목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기 씨를 말린다고 해서, 산란을 하는 그 시기에는 일지를 잡아도 안 될 분들은 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고기 또 잡았다고 손 치더라도 이제 살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수입을 위해서 작은 고기는 풀어주고 또 큰 고기를 잡아서 우리 위판을 해가 먹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통발하고 자망을 하고 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를 하는 게 실제로는 좋습니다. 두 개를 작업할 때.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작업할 때와 한 개를 작업할 때와 가격, 그러니까 이제 연 벌릴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허가 하나 가지고 할 때와 두 개 가지고 할 때 조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우리 연봉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쭉쭉쭉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일 경우에, 지금은 이제 좀 조업이 좀 안 되는 그런 추세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결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바다 사정을 내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사정을 딱 이렇다고 누가 감히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작년 가을에요. 전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30kg 이상은 위판도 안 해줬습니다. 고기 없다, 씨가 마른다, 그만 잡아라 막 이래 샀지만 그랬죠. 그 작년에는요, 또 물맹이가 또 엄청나게 많이 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3,000씩 이상씩 그 물매기 하신 분들은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고기가 날 거라고 준비를 하면 상당한 준비를 해야지만 딱 그 고기가 날 때 투망을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고기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때 뭐 어구 준비하고 이러면 이미 시기가 늦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게 이제 사람이 우리 어부들도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 운이 좋아야 이제 고기를 좀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금은 어긋나시는 일이 있으면 그냥 소통한다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배를 파는 입장이니까, 이 유튜버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튜브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하나일 경우에는 평균 제가 한번 통계를 내가지고 쭉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도시에서 순수하게 다른 일을 하다가 100% 촌으로 기여를 해서 기여기천을 해서 고기만 잡아서 먹고 사시는 분 중에서 지금 제 데이터로는요 한 70%가 다시 5년 이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면 뭐 안전하게 돌아가면 괜찮은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대충 그러면 한 30% 정도 선에서 그냥 먹고 산다 할 경우에 3, 4천에다가 요걸 허가를 하나 더 얹게 되면은 비수기 때 2천 정도를 더 좀 벌릴 수 있고, 요 플러스 알파라고 했대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이 이제 끌어올리냐. 그래서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부에게는 꼼수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통발 한 개라도 더 끌어올리고 거기다가 미끼 하나 더 엮고 하나 더 뿌려야지만 수입으로 될 수 있는 굉장히 정직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정직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일 경우에는 한 돈 1,000만 원 이제 더 번다고 보시면 돼요.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중간에 광고 넘어오면은 그냥 스킵 금방 해버리십시오. 이게 뭐 광고를 뭐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넣는 건지 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 광고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그냥 한 5천 정도의 기본적으로 연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는데 자, 통발 자망을 할 때와 통발 복합을 할 때와 통발 하나만 할 때와 복합 하나만 할 때만 각자 다르겠죠. 요거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예를 들자면 이런 배를 하나 가지고 내가 조업을 할 건데 얼마만큼의 거리에 나가서 얼마만큼 시간으로 조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구차하게 드리지 않아도 대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그다음 부지런하게요. 연간을 따지면 남해안 쪽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뭐 4, 5천 정도는 연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시에서 한 대리급 정도의 이제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3, 4천 내지는 뭐 5천을 벌면서 도시에 있는 대리는요 더 승진을 해서 나중에 더 벌기 위해서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돈도 더 벌 거지만 이 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요 가만 앉아서 버는 게 아니고 단 1초도 가만 서 있지 않고 움직이고 정리하고 고기 잡고 투망하고 양망하고 이래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점차 가면서 조금 수입이 좀 적어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뭐 3, 4천만 원, 4, 5천만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1천만 원에다가 알파를 넣으니까 한 4, 5천 원 벌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그나마 다행인 게 예를 들면 우리 바다가 딱 고정되어 있다고 한번 봅시다.
낙지만 나는 딱 우리 동네는 일절 다른 고기 외에는 안 나고 계절이고 뭐고 안 나고 딱 낙지만 나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낙지가 물때가 안 맞든지 온도가 안 맞든지 육수가 많이 들었든지 어떠한 연유에 낙지가 안 난다 그러면 뭐 삼자처럼 고아간에 밥도 못 먹는 돈 버리겠죠. 근데 참 신기하죠. 자연이라는 거는 참 경이롭습니다. 12월 달에 나는 고기, 1월 달에 나는 고기, 3월 달에 가는 고기, 7월 달에 나는 고기, 그 다음에 가을에 8, 9월, 10월 달에 나는 고기 다 다르게 계속 턴을 하면 돌아갑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걸 보고 와가지고 야 이거 참 자연이라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매가 그렇게 나더니 진짜 모자라듯이 딱 잘리고 지금은 물맥이 먹고 싶어도 나오지도 않아서 먹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일이 되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살 해가지고 갑오징어 하고요. 지금은 쭈꾸미가 또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정포리 쪽 근처에는 예를 들자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남해 대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남해 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한번 돌아오는 건데 남해 대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밑에 여수 쪽 입구까지 그쪽을 이제 제가 사는 서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쪽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면의 지명은 뒤의 지명은 다 다릅니다만 면의 지명도 다릅니다만 그냥 서쪽의 면이라고 보면 자 이쪽에는요 그렇게 올라옵니다. 12월 1월 달까지 물맥이 올라왔다가 2월 달에 잠시 있다가 바로 갑오징어 지금 갑오징어 큰 통발들 다 뭐 한 100개씩 이렇게 다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쭈꾸미 조개 껍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제 지금 집어넣어 놨고 요거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 집어넣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요 복합허가로 잡을 수 있는 쭈꾸미 있지 않습니까? 쭈꾸미 조개 해가지고 저 진해 군항제가 있을 때까지가 한참 제일 많이 값도 오르고 많이 들어올 때거든요. 맛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잡아서 그때 또 한 1, 2천 정도 잘하면 땡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기가 제철에 나는 고기가 그때 잡아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안 복합 하나로 자망 통발하다 하는 배가 많던데요. 조용한 동네엔 불법 맞죠? 연안 복합 하나로 당연히 불법이죠. 예,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법이 겁이 안 나서 그러는지 아니면 배째라는 식인지 당연히 불법입니다. 엄격하게 제일 큰 해상에서 해경에 걸리는 법규 중에서 하나입니다. 불법 조업하는 거. 그렇죠. 허가가 되어 있는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그 쭉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고기를 잡는데 통발로가 잡을 수 있고 복합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하면 됩니다. 연구를 해서 나는 예를 들자면 통발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도다리를 잡고 싶다. 도다리를 잡고 싶으면 통발로 가지고 도다리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도다리의 생리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산란지만 알면 통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낙지 있지 않습니까? 낙지. 올해는 낙지가 좀 많이 들어서 조금 이제 돈을 좀 많이 좀 벌었습니다. 낙지가. 낙지는 야간 그러니까 완전 야행성이거든요. 낮에는 별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낙지를 잡으려 그러면 통발로도 잡을 수 있고 복합과 준학도 할 수 있는데 준학은 조금 더 많이 드는 대신에 한밤에 계속 준학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낚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에 나는 밤에 일하는 거 싫고 나는 밤에 무조건 잠자야 되고 건강이 더 나는 우선이니까 모르겠고 나는 통발 가격이 좀 더 들고 그래 해도 통발에다 미끼 넣어가지고 그냥 잡으려는 사람이 낙지 통발이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준학을 밤에 안 했고요. 좋은 해상 장비도 없었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junak이 조금 더 편리한 그 호롱이나 그다음에 양반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반클러치도 막 개발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낚시님께서 올려주신 또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특히 사천에 말해요. 대포마을, 미령마을 보도 그렇고 여기에는 경비정이 없으니까 실제로는요. 마을 앞에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 영감님들 반찬 잡아먹으려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불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 해경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가서 이제 이 검사를 해서 지금 불법 어구가 실려만 있어도 1개월 영업정지에 70만원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서도 써야 되고요. 조그마한 동네에서, 허가뿐입니까? 레저보트 타고, 무등록선 타고 나가서, 조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한참 우리는, 좀 더 개선을 하고, 계몽을 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젊은 분들은 이런 법규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벌금 무과하면 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선에도 허가에 딱 붙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요. 3년에 불법 조업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 그대로 어선원부에 가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도 골치 아픕니다. 예, 낚시님 다시 또 댓글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소통하고 재미나게 이제 서로 물어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좀 나누어지고 이러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참 문제네요. 저는 자동이 달라서 기름을 넣고 싶어도 못 넣기는 한데 지금 반값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면세유가 반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거는 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마력이 몇 마력 달려 있고 그래서 기름 쓰는 이런 게 조금 정립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정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이 경유 기름은 그냥 경유를 가지고 와서 였는 게 아니라서 이거 조금 차이 너무 안 되는데. 야, 어청계장 아들이 출혈에도 기름을 왜 넣어요? 그건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그게 서약을 하고 기름을 탑니다. 하면은 받겠다고 다 하고 거기 사인 서명을 하고 이제 기름을 타거든요. 기름을 타는데 저는 배 기름을 다 써와 왜 그리 빨리 안 타갑니까? 그러더라고. 많이 안 씁니까? 그래서, 고속으로 안 달리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이것도 아마, 차체 먼저 건절이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면세를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건해업을 하시는 이런 좀 대형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20톤씩, 30톤씩, 50톤씩. 그제, 제주도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오늘 통영, 욕지항으로 예인된 배가, 보니까 그건 톤수가 꽤 크던데요. 그 배에 기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몇십 도라면 싣고 갑니다. 그래요. 그건 실제로 아시면 신고하십시오.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거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면은, 배경에 신고하시면 돼요. 배경에 신고하시면, 그거 다 해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배 팔면 되지. 그 배를 왜 가지고 있는 건 모르겠네요. 아들내미 출애라 기름 넣으려고,
하는 건가? 그건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본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있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도시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많이 물어봅니다. 기여를 하면 돈을 법니까? 어떻게 기여합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야 뭐 어떻게 보면 기여를 많이 해서 배 잘 팔아먹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흥하고 망하고에 뭐 내가 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 선배로서 이제 젊은 분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선배로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얼마 전까지 유튜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붐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얻어서 기여할 거라고 최종적으로 마음을 먹냐? 유튜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제 마음껏 배를 파는 입장에서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 배를 판다고 만일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돈도 안 들이고 그냥 아이디 하나 개설해가지고 내 카메라 하나만 사가지고 요래 가지고 내 얼굴에다가 얼굴 내고 해가지고 방송화해서 배 팔고 그래가 성사시켜서 내가 또 돈을 벌고 또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을 듣고 좋은 매물을 고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카더라 통신 이게 문제입니다. 카더라 통신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남의 말을 잘 듣는 우리가 그 얇은 기라 그러죠. 얇은 기 이거 참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남의 말에 저 정도 같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저 정도 같으면 나도 고기 잡고 와 고기 많이 잡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 그래 안 해도 내 현재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 정도 같으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를 팔거나 안 팔거나 그건 별개의 문제고 저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왜 그러면 이런 유튜브들을 사람들이 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맹신하고 교회에서 지금 아까번에 말씀드린 그 70%의 사람들이 속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속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분이 물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아시다시피 그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시 정상적인 신용으로 회복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또 그다음에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맹신해가지고 오시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는 진짜로 이 가서 성공을 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있다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오면 된다. 이런 사람은 오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무조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부를 한다는 게 내가 직접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프로 어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뭐 어느 정도 나이도 좀 들었고 또 배도 팔고 있고 또 다른 일도 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건건히 밥은 먹고 사는데 올리 어부만 해서 고기만 잡아서 먹고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잠시 마운틴 고님의 댓글을 달고 댓글에 답하고 다시 이제 여기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운틴 고님은 허가권이 유효기간이 있던데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은요. 허가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분의 2024년부터 5년간 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월 1일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등록을 해라. 재갱신을 해라고 했는데 안 되면 가태료 주물고 한 장까지 계속해서 등기를 보내고 다 합니다.
나무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뭐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자기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바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 그 배. 예를 들자면 그것도 이제 뭐 이제 사유가 있어서 위임장을 써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갈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만약의 경우에 뭐 병원에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본인이 갈 수 없다 하면 그러니까 군에 들어가서 보는 일이거든요. 군에 다른 데 가는 게 없습니다. 여기저기 가는 게 없고 군에 가서 옛날에 있던 허가증 요즘 이제 패스포드식으로 나옵니다. 신용카드식으로 그거 반납을 하고 요즘은 이제 낱개는 직접 발행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꺼번에 했을 때는 전부 다 우편으로 다 옵니다. 등기로 해가지고 다 오거든요. 오면 그때는 그냥 접수만 시키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나 이거 당장 지금 써야 되는데 해경이 뭐 하면 이거 써야 된다 하면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쓰시고 다시 새로 오면 가위로 잘라가 폐기시키십시오. 우리 또 신용카드 그렇게 폐기시키듯이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뭐 그래도 안 하고 뭐 한 1년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문자도 오고 등기로도 오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은 전화도 직접 해요. 우리 선적 정서에 보면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로 직접 전화해가 등록 빨리 하라 그럽니다. 그 사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드라 통신 중에 우리가 이 유튜브에 보면은 떡고기 많이 잡힐 때 이럴 때 이제 영상이 이제 히트를 치고 또 자기도 기분이 좋아서 영상을 찍어서 그걸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야 오늘 잡은 고기 다 합하니까 야 한 200명 300 정도 위판이 된다고 하더라는 카드라 통신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기가 철 따라 물 따라 물때 따라 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쩌다가 자만 그물 해가지고 히트 치는 경우도 있죠. 고기가 쫙 흘러가다가 내 그물에 그냥 몽땅 걸려가지고 이리 히트 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리 잡으면 나보다 머리 좋고 더 활동성 있는 사람이 싹 쓸어가지 뭐 내한테까지 기회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도해지 생활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스템 영업을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은우란 이 말씨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고 도면을 다 캐드로 그려서 에어컨을 다 부하 계산을 해가지고 전부 다 올려가 다 마킹을 하고 그래가지고 노트북 들고 가서 그 다음에 쭉 올려가지고 PT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요렇게 하면 이게 건적이 얼마가 나오고 요렇게 제 생각에는 요렇게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전기료도 절약되고 이런 것들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제 오랫도록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기업 컨설팅은요 실제로 별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영업도 플러스가 돼야 되지만 많은 부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우리 고기 잡는 컨설팅은요 그냥 뭐 실에 바늘에 끼워 놓은 것처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육지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되 정확한 정보, 정확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못 받았을 뿐이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직접 뭐 프로는 아니지만 맨날 매일 가서 고기 잡아보고 그 다음에 배 팔아보고 또 어부님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 보면은요 항상 만나는 그 어부님들을 만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선중개사다 보니까 저 거제도 가서는 어부님도 만나고 거기에 이제 물대 사장도 알고 거기에 돌아가는 사장도 알고 또 뭐 통영에 가서도 알고 뭐도 알고 저 뭐 고흥 가서도 알고 별의별 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보고 그쪽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정 그 다음에 뭐 낙지 주낙배는 어떻고 멍배는 어떻고 그것도 내가 많이 이제 알아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좀 폭넓게 내는 이 부분에 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어부가 뭐 구경 삼아도 내 어부하는 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저 어디 뭐 공이나 아니면 장이나 뭐 경기도 쪽이나 아니면 충남 쪽이나 저기 갈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서 다 그분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배는 구조가 어떠면 좋고 이쪽에는 이렇게 좋고 전부 다 설명을 듣고 제가 아는 상에 또 정보도 전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은 사실상 뭐 기업 컨설팅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컨설팅을 제가 하면서 망하는 방법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망하는 방법부터. 요러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리 하고. 자, 그럼 망하지 않는 방법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댓글이 없어서, 잠시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싹 쓸어갑니다. 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발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진짜 제일 좋은 신발이 한 1000개씩 5만원짜리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이 뭐 소리 소문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그 발 많은 돈을 내 호주머니에다가 잡아 놓으려 그러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 이막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예시에서 그동안에 뭐 자기가 전공을 해서 배운 어떤 뭐 일이든지 또 아니면 전문직이든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쭉 살아왔다가 전혀 생소한 어부의 길을 걷는다는 거. 이거 알고 덤벼야지 됩니다. 모르고 덤비면요, 인생 큰일 납니다. 나만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하면, 처자식도 고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알면 됩니다. 내가 항상 지난 방송에도 그렇고, 지금 방송에도 그렇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나를 일단 먼저 알고, 내하고 같이 사는 우리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바다에 사는 걸 갖다 좋아한다. 그래도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뭐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돈도 안 되고 힘들게 살면요. 그 진짜 인생 망하는 겁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많이 내려와서 배 저한테 많이 팔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배를 기여를 하시는 분한테 배를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해서 파는 거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혹시 기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이제 기여종합 그 교육센터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4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어선업 교육이 있고 양식업 교육도 있고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비 이런 거는 일체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숙식은 5일 동안 월화수목금까지 5일 동안 해줍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고 나머지 교통비나 이런 거는 일절 주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원서를 써서 합격이 되면 당첨이 되면 그때 이제 교육을 4주를 받는데 2주는 필기를 주로 하게 되고요. 2주는 이제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그게 이제 연대해서 실제 어부가 조업을 하면서 실습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발하시는 분들은 통발, 뭐 자망하시는 분은 자망, 복합하시는 분은 복합해가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 교육을 이제 필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각 자기가 살고 싶은 지자체, 예를 들자면 남해면 군청에 들어와서 수상과 가시갖고요 물어보면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수상과가 다 있습니다. 수상과 들어가서 기여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주무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럼 가서 지금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게 다 이야기하면 그럼 이제 신청을 하세요 그러거든요. 이때까지는 내 주소가 그 지역에 옮겨 있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그래갖고 그것만 이제 접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대충 연을 보면은요 지금도 아마 교육이 있을 겁니다. 교육이 있을 건데 한 3월달 지금부터 해가지고 4월달 초까지
또 인원이 적을 때는 6월 달에도 추가로 모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제 접수를 해 놓으면 한 달 못 돼서 이제 전화상으로 상담을 다 해줍니다. 전화상으로 해주고, 아니면 뭐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그러면 자기의 신용도나 기여도나 혹은 뭐 이제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 쓰셔야 돼요. 그냥 내가 사업 계획서에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방법대로 쓰면 돼요. 나는 통발하고 복합을 가지고, 통발은 무엇을 할 거고, 뭐 할 거고, 복합은 봄에는 뭘 할 거고, 가을에는 뭐 조개단지 할 거고, 이렇게 쭉 적으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 사업 계획서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들고, 잠깐만요. 또 문자가 왔는데요. 아, 힘맨님. 오, 힘 세신 분 들어오셨네요. 저번에 유언으로 전화문했는데도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 쌀쌀맞게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는데, 뭔가,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쌀쌀맞게 답변을 드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지금, 우리 힘맨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도 절대 쌀쌀맞게 대하는 적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경상으로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 얼굴 붉히지 않을 만큼만 내가 하고 맙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힘맨님 전화를 한번 더 주십시오. 제 아마 전화번호에 메모가 되어 있고, 힘맨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전화에다 메모를 어디에 사시고 어디에 기여를 해서 몇 돈 할 거라고 상세하게 다 적어 놓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운틴 고님 지금 6주 하고 있지요. 4월부터. 4월부터요. 야, 4월부터 하면 참 어중간한데, 4월부터는 배를 지금 입수를 해서 5월부터는 이게 준비를 해야 갈부 들어가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올해 2024년도 배까지 다 준비하고, 그죠? 다 준비하고 내년부터 작업한다, 이렇게 좀 느긋하게 마음 먹어도 되겠네요. 6주 하고 있고, 6주 한다고요? 지금 6주로 바뀌었습니까? 내 할 때마다 4주 했는데, 저는 교육은 받았지만 기여자금은 타지 않았습니다. 타지 않고 그 다 빚이라, 나이 들어가면서 남에게 인적 빚 말고 일반 빚은 지기 싫어서 아예 안 했었는데, 6주 하군요. 6주. 6주까지 배워야 될 일이 있을까요? 지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배우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건데 6주를 하는군요. 예. 자, 또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힘매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를 하나 주시면요, 서운하지 않도록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절대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하시면, 말씨가 좀 부드럽지 못해서 좀 딱딱이, 지금 작업합니다 하고 응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도시에 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한다. 요걸 그대로 딱 떨어서 어촌으로 딱 가져왔다. 그렇게 한번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좋은 게는요, 이게 도시에서 개인적인 프랜차이즈를 하건, 돈이 조금 들지만 프랜차이즈를 하건, 아니면 내가 개인 기술직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건, 사실상 모든 거 1부터 100까지 내가 다 꾸려나가고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회계관리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계관리를 일정한 회계사무소에다가 줘가지고 대신 회계를 해야 되거든. 물론 이제 금액이 4,800, 지금 좀 올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4,800만 원 미만이면 그냥 뭐 간이가세자로 해가지고 그 복식기장 부기가 없는데 일반 사업자로 돌아가거나 법인 사업체로 돌리면 100% 전부 다 하나의 그냥 그 법인체 하나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 뭐 지출과 수입 결제 다 적고 해가 전부 다 해야지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자, 업을 하게 되면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진짜 아무 생각. 와, 그렇네요. 6주네요. 6주를 올렸는데, 이게 사주 갖고 안 됐던 모양. 저는 사주 받았습니다. 사주 받았는데, 와, 전남은 또 8주입니까? 이게 왜 들쑥날쑥하지요? 야, 8주 같으면 2달인데요. 2달 동안 이 교육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조금 그러는데요. 이거 교육은요, 물론, 이제, 필기, 실기를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놓으면 받아놓을 만큼 좋죠. 그러나, 이게 너무, 그 교육 자체가 좀, 그러니까, 현장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듯한 느낌도 좀 들어서 저는 조금 부신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강사진이 바뀌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때는 2020년도 때는 그랬습니다. 와, 전남은 8주나 하는군요. 야, 8주면 2달 동안 밥이야 먹어준다 그러지만, 일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좀 빡세졌습니다. 실제는 기여하는 게, 자부담도 또 한 20% 지금 남의 쪽은 받고,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좀 빡세졌습니다. 이게, 그 농심보에서 사실상 기금으로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농심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돈을 직접 불출을 못하니까 수협에다가 대신 떼매기는 겁니다. 맡겨서 너가 이제 은행이니까 내가 이 돈을 기금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 돈 주고 그다음에 뭐 이자는 이리 받고 뭐 어째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건데 이거 좀 너무 많이 걸리네요. 자, 제일 좋은 게 다시 돌아와서 고기만 잡으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고기 잡는 데만 전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나가서 그냥 자우튼 나는 오늘 통발 100개를 빼야지만 나는 들어오겠다. 100개를 빼가지고 고기가 전부 다 들어서 100마리를 잡든지 아니면 100개를 빼니까 10마리만 들어오니 100개는 무조건 채우고 들어오겠다는 딱 생각으로 아무 생각 고기만 잡아오면은요 위판장에서 물론 이제 위판장에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팔로가 있으면 팔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차 가공을 해서 뭐 허가를 내고 가공을 해서 다시 뭐 택배로 판다든지 아니면 식당에 단골 식당에 이걸 또 이제 대여준다든지 하는 건 그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하시든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더 아이디어를 써야 되고 내가 더 품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에 싣고 와서 주고 그 고기를 살리려고 기포기 넣고 뭐 어쩌고 시간을 주고 또 모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판을 시키면요 잡아오면 팔아줍니다. 잡아오면 팔아줘. 위판장에 가면은요 그냥 자기 고기 거기에 이제 위판하는 다라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바닷물도 계속해서 퍼올리가 있는 거기다가 자기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딱 써하고 탁 던지러 오면 그 경매사가 하면서 그냥 팔아주고 나중에 오후 한 2시나 되면 돈 딸랑 들어와요. 새벽에 이제 위판을 하고 나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전념하면 됩니다. 전념하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유튜브. 제가 조금 전에 이 앞에 왜, 이렇게 좀 심사숙고하시고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유튜브가 한참 활성화되고 이제 우리 어부가 이렇게 하루 조업하는 거나 또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게 히트를 친 게 한 5년 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욕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그 에어컨을 가지고 그때 이제 유튜브를 좀 했었는데 한 5년 돼서 그때도 어부들 보면 유튜브 하고 있더라고요. 막 얼마 구독자도 안 되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자,
유튜브의 우리가 속성을 한번 알아봅시다. 요즘 보면, 그러니까 1인 1채널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광고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해라. 그냥 채널 열어놓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의 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재미난, 제일 그 중에서도 먹방이 제일 잘 된다더만요. 먹방. 먹방이 엄청나게 잘 된답니다. 저때 욕지도에 그 먹방하는 그 여자분 한 분 오셔가지고 욕지 땅값을 덜썩여 놨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어,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먹방 이런 이제 좋다가 보니 그때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어부들이 이 유튜브를 하려 그러면 어떤 장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고프로나 고프로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해가지고 충전기 찔러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해갖고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제 어그로를 끄는, 쉽게 말하면 남의 이목을 끄는 요런 이제 방송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오디오를 넣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제각각이거든요. 자, 그럴 때 주로 히트 치는 이런 장면들을 쉽게 말하면 고객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유튜브의 속성을 모르고 그게 진실이다 이 생각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이 채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됩니다. 그러면 왜 유튜브를 할까?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1000명이 되고 4000명 이상 되면은, 야, 그 돈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이 들어온다더라. 요 카드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요, 제가 약 한 8,000명 정도 됐을 때, 제가 지금은 이제 에어컨 그거는 지금 하지 않는데, 8,000명 정도 되었을 때 수입이 한 달에 꼴랑 10만원씩, 15만원씩 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요거는요, 제가 이제 정포리 고선장 채널은 두 달에 한 15만원, 10만원이 안 되면 우리 원화로 기준을 해가지고,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달러가 아니면 그 달엔 지급을 안 해줍니다. 이월이 되는 겁니다. 거의 봐야 지금 환율이 한 1300 되나요? 1300원 정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한 2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두 달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12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4,000명, 5,000명 하다가 대부분이 접어요. 이게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이게 방송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저같이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가 제가 아는 상식이라든지 모르면 또 다 질문을 하고 또 전부 해서 오는,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댓글이 없어서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게 유튜브 이걸 보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그리 되면 결국은 보는 사람도 현혹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자, 유튜브 돈이 될까? 유튜브 돈은 안 됩니다. 유튜브 돈은 안 됩니다. 다음에 누구 하시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냥 전념하십시오. 전혀 돈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는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총 본 시간들이, 그러니까 구독자가 보고 일반인들 보고 4000시간이 돼야 그때부터 돈을 이제 광고를 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받아보면요, 1년,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1년에 해도 4,000명, 4,000시간에 1,000명 못 모으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해서 다 그만둡니다. 물론 국내에도 어류를 가지고 어류 도감이라든지 입질의 추억이라든 그분들이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어부를 직접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대형 채널들은 옛날에 조금 그 구독자들이 많아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만 그 외에는 돈이 안 됩니다. 전념하십시오. 많이 왔다 그러면. 그러면 나보고
너는 그러면 그렇게 뭐 하면서 너는 왜 유튜브를 하나? 사실상요. 지금 제가 어선을 소개하고 파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것만큼 더 좋은 플랫폼이 있겠습니까? 고객들한테 이런 좋은 매물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고객들은 가만 앉아서 제가 설명하는 거 다 듣고, 그래, 내가 생각했던 데가 이 정도인데, 그래, 매물 한번 보러 가겠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매물이 정확하게 설명을 딱 듣고, 이 매물이면 내가, 내 생각대로라면 내가 이 매물을 인수해서 내가 하겠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를 껍데기를 바꾸겠다. 뭐 이런 견적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이런, 중개를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진짜 더없이 좋습니다. 축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업에만 전념을 합시다. 유튜브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유튜브 할 시간에 통발 손질이나 한번 더 합시다. 이게 4,000대 봐야 광고 수입이 얼마 안 나옵니다. 본업에 전념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됩니다. 이제 그리 해도 혹시라도 좋은 정보를 찾는 경우에는 있습니다. 아, 저번에 마운틴고님이 이종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 국가항이 있고 지방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항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이종어항이라고 하면은 아마 검색이 안 될 겁니다. 이종어항은요,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종어항이 쉽게 말하면 군이면 군 단위에서 그 하는 어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남해 군이면 남해 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운영하는 데는 이제 다른 데가 있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종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 선적을 두고 있는 아무 배라도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일종항, 이종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크게 나누면 국가항, 검색을 하면 국가항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하고, 지난번에 물어보셨는데 내가 요즘 막 정신이 없고 그래서 작업하고 이런다고 제가 답을 못 했는데, 그런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지난번에 문의하신 게 아마 통영에 예를 들자면,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게 뭐, 배를 좀 대놔도 되냐면, 그건 뭐, 마을에도, 어촌계장이 만나가지고, 네, 여기서 여기 왔는데, 뭐, 네, 배 대고 좀 수리 좀 하겠습니다. 뭐, 고기 잡으러 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고기 잡으러 왔다 그러면, 어느 누가 뭐, 아우, 배 대놓고 고기 많이 잡아가세요 하겠습니까? 네, 이런 사정으로 적당하게 이제 핑계 삼아서, 변명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대놓고 뭐, 한 2, 3주 있다가 가겠습니다. 일찍 있다 좀 해주십시오. 뭐, 이래 하면, 웬만하면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자리다 떨렁 대놔놓고 다른 배들 왔다 갔다 방해 안 되게끔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우리 요 남해 쪽에도 고기가 좀 많이 날 때면요. 또 통영에서도 이렇게 배 타고 와요. 와가지고, 어청계장님 막걸리 한 잔 사가지고 둘이서 먹으면서 앉아서 그 집에서 자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 잡아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릴 수 없고, 경남 가면 경남 어디든지 고기 잡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에 다른 데 계시다가 하면, 그렇게 잠시 이동해서 고기 잡아도 됩니다. 통영에서 남해 쪽으로 고기 잡을 때 많이 와요. 싫어요. 보면 배 뒤쪽에 보면은요, 선명 가운데, 선적항 이름을 딱 적게 됐습니다. 통영. 통영, 그 다음에 뭐, 한빛토,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바로 보면 알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유튜브에서 정보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튜브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제, IT가 좀 발전이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어느 내 유튜브를 안 보니까, 배 속에 있는 남자 아기를 여자로 바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유튜브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구글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일반 586보다도 뭐 한 1000배나 10,000배나
이렇게 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 생활이 지금보다도 한 100% 달라진다는데요. 자동차도 손대지 않고 그냥 가만 앉아서 여기 불러가지고 하고 다 된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니까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좋은 정보는 또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걸 레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카드라 해가지고 그걸 믿으시면 안 되고 요렇게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직접 해봐야 되겠다. 특히 유튜브 사기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석에다가 코일 감아가지고 양쪽으로 불 해가지고 딱 불 켜놓는 거. 그거는 에너지 제일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밑에 댓글 보면은요. 이래 하고 뭐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면요. 발전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석에다 코일을 쫙 감아요. 에나멜 코일을. 에나멜 코일을 쭉 다 감고 난 다음에 그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화 플러그 있지 않습니까? 요걸 딱 붙인 다음에 거기 선을 쭉 빼가지고 전구 담아를 갖다 딱 끼워요. 그래야 딱 돌리면 불이 쫙 들어와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너무 쓸데없는 정보를 심취하면 안 됩니다. 전념을 해야 됩니다. 요거 내가 지난번에 보고 내가 이게 참 어떻게 뱃속에 있는 남자아이를 여자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따라서 우리가 잘 걸러면서 살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수부 통계 자료에 보면은요, 배가 몇 개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그게 있습니다. 제가 잠시요, 요거 한번 그걸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직접 제가 바로 현장에서 그걸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딱 보고 갈게요. 자, 해양수산부 통계 시스템이라는 거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각종 내가 알고 싶은 부분들 다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에 요 아래쪽에 보면은요, 쭉 보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 번호가 여기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쭉 보면은요. 자, 여기 202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선 등록한 거, 그쵸? 등록하는 게 뭐 톤수, 여기 보면은 목선도 있고, FRP도 있고, 기타선도 있고, 그 다음에 강선도 있고, 뚝 다 있는 이런 게 전부 다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봅니다. 낚시선도 있습니다, 낚시선. 예, 이것도 보시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어떤 건가 하면요. 자, 한번 봅시다. 한 번에 있나. 자, 잠깐만 조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내가 하는 거니까, 요것도 있네.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 이 통계를 우리가 쭉 낼 때, 당해년 동안 그 이름 아직까지 이건 안 되네요. 2023년은 이게 아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2021년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사고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봤을 때 이걸 좀 내가 봤는데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집에서 조금 시간 날 때요. 어느 지역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뭐 배가 얼마나 된 걸 해수부에 들어가면요. 통계 자료에는 다 그냥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걸 쭉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꼼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꼼수. 꼼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분이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자, 각 지역의 그 동네에 가시면요, 아시다시피, 그, 요거는 이제 좀 잠시 내려놓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가 있어요, 어촌계. 동네마다 어촌계는, 어업을 하는 동네는 다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한번 검색을 해보고 가십시오. 알고 가십시오. 자, 그 동네에 어촌계에 내가 가입만 할 수 있으면, 혜택을 참 많이 봅니다. 혜택을 생각보다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왕이면 그런 혜택을 좀 보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시면, 내가 할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어선업 외 동네에서 그 어촌계를 통해서 할 일도 생기고 수입도 생기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거는 내가 임대를 좀 받아서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각 마을의 앞으로 이제 바다를 해가지고 어장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건물 해가지고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각 지자체에서 내어주는 허가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강망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면 업에 전념하면서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해가지고 건물 갈고 내가 조업도 하면서 때 되면 와서 고기 털어가지고 같이 입반을 하고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드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이제 힘에 붙여서 되도록이면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잽싸게 한번 차고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에 내려오면요. 도시의 생각으로 어촌에 내려와서 이렇게 조금만 하게 되면 많은 부분 도움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는요. 들어가셔가지고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어에서 먹고 살만한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 농촌, 어촌도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짜 어부들은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나 글 잘못 적었네. 70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촌센터에서도 어선업을 갖다 적극 권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하라고 이제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선업이 막 포화 상태가 돼 있어서 지금 해수부에서 배를 사가지고 강제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허가를 사다가 강제로 뽀개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권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도시에서 제일 손쉽게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어선업이거든요. 양식업은 다이도 크고 또 많은 기술을 요합니다. 욕지 같은 경우는 양식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엄청난 투자도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그 노하우도 생겨야 되는데 단시간에 쉽지 않습니다. 만일에 한다 그러면 처음에 어선업을 시작을 해서 차츰 바다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걸 넓혀가면서 내 사업 영역을 넓히는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선을 권장하지 않는 거는 좋은 장비 갖고 씨 말린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은 한 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세대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60대, 70대 분들이 업을 하시던 분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뭐 자식들에게 물려주건 아니면 이렇게 도시에서 기여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그냥 매매를 해서 팔건 해가지고 지금 한참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촌도 좀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이제 건강하고 좀 활기차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요. 단시간에 금방 뭐 2, 3년, 4, 5년 뭐 만에 인구가 확 줄어가지고 옛날처럼 3,500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인구가 많이 줄 것 같으면 또 뭐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거 알아서 다 했죠. 그래서 진짜 어부를 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좀 사전에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알고 시작을 하면 충분하게 성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억기촌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보면 나름대로 또 많이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문적으로 수산 경영인으로서 일도 한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전혀 뭐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교육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분에 이렇게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70%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가 살던 도시로 돌아가는데, 그냥 뭐 아이고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고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여기서 많은 빚을 지고 자기가 정리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 하면 진짜 당차게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진짜 발품을 파시고 이걸 해도 되겠는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시고 내려오면요,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한 20%는 그냥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그냥 뭐 잘 내려왔습니다. 그렇고 딱 나머지 10%만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걸 해가지고 이제 돈 벌었다. 예, 박종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 1시간이 넘어가네요. 진짜 10%는 성공을 합니다. 이 10%에 좀 듭시다.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기여를 했다, 그리고 나는 기여를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무조건 이 10% 안에 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망하는 사람 보고 그거 반대로 하면 돼요. 옆에 망하는 사람하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술 먹고 저녁에 띵까띵까 놀고 다음에 저거 안 나가면 내 술은 안 먹어야 되구나, 무조건 아침에 출근해야 돼. 반대로 하면 무조건 이 10%의 안에 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뭐 저주를 내리지 않는 한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10%에 들 수 있다. 10% 안에 이제 생활의 패턴이나 이런 걸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무조건 어촌에 내려와서 내가 성공해서 돈 벌어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인생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바다에 나오는 좋은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 먹으면서 재미나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한 번뿐인 내 인생,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내가 또 성공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이 10%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10%에 들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참 본의 아니게 귀인이 생겨요. 귀인이 생겨서 자기를 또 도와주는 사람도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멘토라 그러죠. 멘토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내가 하기 암만 잘해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운빨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조금만 더 보시고 이제 10페이지니까 한 3페이지 남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기회를 딱 하면 그때부터 진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요, 날마다 연구하고, 이 도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출근하고 그냥 이리저리 뭐 저 위에 부장님이나 뭐 이사님한테 쿠사리 막 먹고 이리이리 하다가 그냥 아이고 저녁에 아이고 스트레스 받는다, 소주를 한 잔 마시자 하고 마시고 하고 집에 들어서 오면은 직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천덕부럭이고, 집에 오면 술 먹고 하고 들어오는 그 남편을 어떻게 기분 좋게 잘 맞아들이는 그 아내가 요즘 있겠습니까? 없겠죠. 똑바로 생활을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10% 듭니다. 내가 막 이야기했다시피 요령만 있으면요, 어디서 고기 나는 거 금방 캐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몇 시에 통발 놓더라, 어느 때 통발 놓더라고 딱 기억을 했다가 그 사람보다 선점을 해가지고 또 그 사람 달래고 형님 오십시오, 소주 한잔 합시다 하고 하는 그 요령만 있으면요 충분하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장을 날마다 개척하면 또 하늘에서 복을 안 주겠습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괜히 나온 말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고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전진하면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박종님, 일가구는 기여 정착금을 지원을 못 받는다 들었는데 사실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오면 정착금을 못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착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금액이 적겠죠. 금액이 적습니다. 그게 이제 신용도 이제 우리가 기여 종합 학교를 6주 받고 전남에는 8주 받고 하는 이유가 이런 작업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퀄리티를 올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지 업에 관한 그러니까 배를 운전해서 면허증이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이 사람한테는 충분하게 지원을 금액을 줘도 이 사람은 성공을 하겠다. 이 사람은 조금 있다 그만 둘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가구도 됩니다. 우리 바로 동네 옆에도요 혼자서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도시에 그냥 두고 혼자 와서 조업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다. 해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차피 나는 혼자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요령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이제 배가 리모컨식으로, 유선 리모컨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갈 때는 보리자리에서 운전해 갔다가, 나중에 쭉 이제 현장에 딱 오면은요, 그거 착 돌려놓고, 보리자리에서 딱 돌려놓고, 여기서 리모컨 가지고 운전하면서 통발 빼고 다 스톱하고 좌회전, 우회전 다 됩니다. 그래서 혼자도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 카드라고 어제 들으셨나요? 아닙니다. 자금을 좀 못 받고 신용도가 좀 낮아진다. 기여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이 개척을 하게 되면은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내가 항상 제하고 같은 해에 박종균이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게 감압에 있는 분을 내가 자주 진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참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직장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 근데 지금 성진을 했어요. 성진을. 선장 위에 뭡니까? 선장 위에는 없나요? 선주가 되나? 아니죠. 자, 하여튼 지금 뭐 집 새로 지어가지고 혼자서 손재주 좋게끔 돈 적게 들이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요. 동네 사람들도 도와주고 저도 도와주고 싶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입판장에서 뭐 1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돈 벌어가지고 하나 새로 지었고 뭐 이런 걸 보면 충분하게 이게 자기의 노력 이하에 따라서 바다는 전부 다 내 바다니까요. 이 바다 자체가 전부 내 바다입니다. 경남허가 가져있으면 경남이 전부가 내 바다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마선장님 오셨구나. 바다 돈 3년 벌면 어부보단 뱃놈이라고 하면 듣습니까? 그냥 뭐 돈 많이 벌면 되지. 요즘 우리 마 회장님은 뭐고 자망허 가지고 좀 어떻습니까? 자망허 가지고 좀 괜찮은지 나 요즘 자망에 빠졌습니다. 자망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도다리 치려고 했는데 오늘 배가 고장이 났어요. 배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뒤로 어디서 기름이 한 방울 새는가 냄새가 나서 혹시라도 불 날까 싶어서 이거 올려가지고 좀 수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3년 벌면 어부보는 뱉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치열하게 그 일 안 해봤습니까? 위험하면서도 또 그 어떤 기술자적인 일을 해보서 알겠습니다만 나도 뭐 치열하게 서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다에서 돈 벌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개인 성향에 많이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유, 마 회장님 자주 오십시오. 아, 그래요. 꽃게 준비하신다고요? 그렇죠. 꽃게 이러면 또 돈이 되거든. 꽃게 이게 또 돈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는, 이쪽에는 지금, 갑오징어하고 쭈꾸미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점 동네마다 가면요. 그 대형 갑오징어 통발 있지 않습니까? 그 한 1m 정도 되는 거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거 전부 다 선창에 잔뜩 쌓아가지고 지금 전부 다 배가, 바다가 빠꼼한 곳이 없이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갑오징어 내년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수온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온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대구에, 대구 사과를 많이 먹어서, 그 사과 미녀라 해가지고 대구가 그 민이 많이 난다 했는데 지금은 저 경기도 포천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물 식물들도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뭐 바다 수온이라고 뭐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연구를 안 하고 여기 보면 항상 뭐 쭈꾸미 난다, 항상 먹어 난다, 항상 먹어 난다 하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황이랍니다. 황. 그래서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예를 듭니다. 우리가 미끼를, 우리 크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정어리 넣는 사람이 있고, 멸치 넣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은 한 서너 가지 되는데, 거기다 만일의 경우에, 돼지비계를 집어넣었다. 돼지비계 버린다는데요. 거기는 돼지비계를 말 집어넣는데 어우 대박을 쳤다. 그럼 돼지비계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실험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통발을 갖다가 내가 한 200개 까는데 거기서 한 4-6개 중간중간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놓고 보면 그게 실험 아닙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돼지비계를 넣고 고기를 유인을 해서 잡아라.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뭐냐 우리 아마 지금 여기 들어가시는 여기 어버이 품격 마회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알기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진짜 똑똑한 분 같아. 젊고 거기 활력도 있고. 근데 유튜브를 요즘 안 해가지고 내가 서운해가지고 자망하는 건 좀 올려주시면 내가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좀 물을게요 우리 마회장님.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지금 동해안에요 마구루가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구루가 대형 참치가 들어온다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보면서 이 어종이 바뀌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기는요 그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매년 그 해유성 어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방류 사업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구 같은 경우 저쪽에 거제도 같은 경우에 외포 쪽에는 대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대구 이제 알찬 대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다가 그거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뿌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제 나라에서는 우리 이거를 이렇게 또 해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거를 잡아서 또 좀 싼 값에 우리나라 또 생선 좋아하는 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기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100% 외국에다 다 수입을 해가 먹어야 되는데 또 믿을 수도 없거니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거고 그 다음에 싱싱한 화로회는 뭐 먹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적당하게 다 해가 돌아가면 거고 그럼 또 고기가 조금 예를 들자면 조금 적게 잡히면 또 해유성 고기의 산란을 위해서 또 그렇게 또 힘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업할 때는 뭐 세금 내는 게 크게 없습니다만 다른 쪽으로는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줘도 좀 불만이 없습니다. 많이 내올 때는 진짜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줬습니다. 들어오는 돈 다 쓰고 나니까.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그쵸? 자, 희망을 가지면, 머니가 들어온다. 계획 딱 세우고 카드라만 하지 마고요. 어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는 아니지만 태어났으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고, 다시 왔다는 사람도 없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면, 카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애가 달아서, 이렇게 늦은 시간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예, 들어오시가 보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이, 만일에 이 존으로 기억 이천을 하시갖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때 참, 그 사람이 정포리 고선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래, 알았어. 라고만 해도 저는 성공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만 잘 세우면요, 도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더 좋습니다. 그리고 큰 돈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내 고기 못 잡아도 배 있겠다. 배 사는 돈 그거면 조금만 손해보고 팔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시에서요, 만약 프랜차이즈업을 하나 냈다. 그러면요, 그게 인테리어 하는 거는 고스란히 인력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뭐, 맥시멈 뭐가 배 해봐야 뭐, 요즘 뭐, 소형 한 3톤 미만은, 뭐 1억 한 5천만 원 정도만 줘도 진짜 빚과 번쩍하는 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 필요도 없지만, 많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뭐 배 뭐 잘 관리하고 쓰면은 뭐 FRP가 썩어 자빠지는 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다시 팔면 되죠. 그래서 계획만 잘 생기고 카드라 이런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하면 내가 봤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10%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획을 세운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면 계획이 사장이고, 그죠? 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우고 내한테 명령하는 거지만, 이걸 몇 프로를 내가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분이 이야기했던 성공은 10%가 될 수 있냐, 아니면 70%가 되냐, 그게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힘든다고, 이제 피신을 해서 어처리 오시지 않으면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무계획적으로 덤비들다가 보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4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5부는 기여했다 치고 기여했다 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어부를 배울 수 있을까? 즉 멘토는 어떻게 찾을까를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건 또 언제 될까 모르겠습니다. 급속하게 뭐 한 시간 전이나 이렇게 이제 방송 올릴게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파워포인트다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적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댓글 오면 또 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는 처음에 라이브 시작하면 꽤 쉬울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만드는 게 더 힘드네요. 제가 뭐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 건 아니고 조금 하다가 보니까 또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주변이 또 없고 목소리도 뭐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제가 이 어선중개사로서 나중에 만일의 경우에 성공을 하면 올 3월달 말 되면 대형 사이트도 하나 제가 이제 지금 주문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일 잘 만드는 사이트에다가 주문을 해놔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자신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다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이고, 예, 마회장님, 예, 마회장님도 보신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전화하면 한번 좀 자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자방에 그래 안 하면 한번 놀러 가도 되고요. 따뜻할 때 가면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마회장님 쉬고 계실 때.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다음에는 이 멘토를 찾는 방법,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멘토라고 해봐야 나를 조금 뒤에서 후원해주고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소연하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게 멘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를 다 이렇게 일을 해주는 그 멘토보다도 내가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그게 멘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5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선 중에서 정포리고 선장이었습니다.